모르면 공부하자. 알아도 다시 보자. 관리는 확인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회계 책임자가 만약에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의 도장을 전부 새로 지가 파서 그 도장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예탁금을 해약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해약한 돈이 무려 1억 7천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6개월 후에 알았어요. 그 6개월 후에 알아서 이걸 이제 형사고발을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팩트를 딱 쭉 따져보는 겁니다. 자, 원인이 뭐냐? 회계 책임자가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의 인장을 자기가 새로 파서 그 도장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예탁금을 해약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그 경리는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횡령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따라야 되죠. 첫째는 은행의 책임입니다. 은행은 등록된 인장이 명확한가를 확인하고 나서 해약을 해주든지 받아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조된 인장이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은행에게 있고, 그럼 관리소장은 뭐냐? 해약을 했으면 그 통장은 폐기시킵니다. 물론 찢어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죠. 마그네틱을 뗀다든지. 그런데 6개월 동안 관리소장은 뭘 했는 거니? 그 복사된 장기수선 충당금 예탁금 통장을 믿고 그대로 예탁금이 남아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회계 책임자는 참 기발한 방법을 씁니다. 1억 7천만 원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해약해가지고 그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위조되지 않은 정상적인 인장으로 직원들 급여 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를 자기가 횡령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1억 7천만 원 중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 이래 놓고 나니까 이제 은행에서 법원에서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분명히 사건은 1억 7천만 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도 명백해요. 은행이 우선적으로 가장 잘못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한 관리소장의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원은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은행이 허위 인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해약해 준 것은 100% 은행의 잘못이다. 판결문에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긴 피해액이 본인을 횡령한 본인을 위해 쓰여지지 아니하고 횡령당한 입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면 그 돈은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장기수선 충당금 예탁금에서 급여로 지급한 거, 급여는 횡령됐죠. 급여 횡령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급여 횡령은 은행하고는 별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의 책임은 이 예탁금 중에서 급여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 그래서 결국은 2천만 원만 은행이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소장에게는 어떻게 정의됐는 거니? 너는 왜 통장을 감독자 입장에서 통장의 원본을 제대로 앞뒷면까지 확인해 봤으면 그 통장을 불능 상태로 만든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라고 해서 역시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럼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어떡하죠? 고스란히 관리회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판단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횡령 사고를 일으킨 사람한테는 100% 내용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조한 은행의 책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소장에게는 예탁금 통장을 확인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물었고 이런 과정이 판결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불고불리의 원칙,
은행이 항변을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인장 확인을 대조를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횡령했습니까? 그 횡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했던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의해서 판사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모든 판결은 사례와 실제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해진다라는 사실을 조심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